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호두에 대해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호두는 우리 일상 속에서 자주 보이는 견과류 중 하나이지만 사실 그 작은 알맹이 안에 믿을 수 없을 만큼 많은 영양이 담겨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뇌 건강과 심장 건강에 모두 도움을 주는 호두는 한 번 먹으면 고소하고 담백해서 자꾸만 손이 가는 매력적인 식재료이기도 한데요. 오늘은 이 호두가 왜 그렇게 건강에 좋은지, 어떠한 주의사항이 있는지, 또 누구에게 특히 추천하는 음식인지 친근하게 풀어보려고 해요. 저와 함께 호두의 세계로 떠나보시죠. 여러분이 호두를 드셨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실 만한 이야기는 호두가 뇌 건강에 좋다는 얘기가 아닐까 싶어요. 실제로 뇌가 생각나는 독특한 모양 때문이기도 하고, 또 많은 연구에서 호두에 포함된 영양소가 실제로 뇌 기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밝혀졌기 때문이기도 하죠. 호두에는 비타민 E, 엽산, 멜라토닌, 오메가-3, 지방산 같은 뇌 건강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 가득 들어있어요. 특히 그 중에서도 주목받는 영양소가 오메가-3 ALA-알파리놀렌산인데요. 이 오메가-3 ALA가 뇌세포를 보호하고 활성화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해준다고 해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점점 저하될 수 있는 뇌 기능, 인지력, 기억력 같은 부분을 보강해주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하죠. 그뿐만 아니라 호두가 가지고 있는 영양소는 뇌 건강에만 좋은 게 아니라 심장 건강을 지키는 데도 한몫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특히 불포화 지방산과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다는 점이 주목할 만해요. LDL 콜레스테롤, 흔히 말하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우리 몸속의 콜레스테롤 균형을 잘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심장에 도움을 주는 성분이 듬뿍 들어있어서 평소 심혈관 건강이 걱정되는 분들이나 고지혈증, 고혈압 예방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에게도 좋은 식품입니다. 호두에는 항산화 물질도 무척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비타민 E와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성분이 우리 세포가 외부 자극이나 노화로부터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고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러한 항산화 작용이 호두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해 우리 몸 곳곳에서 발생하는 활성산소를 막아줌으로써 세포가 늙는 속도를 어느 정도 늦춰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평소 식습관이나 생활습관도 무척 중요하지만 이런 건강식품들의 항산화 기능을 잘 활용하면 좀 더 탄탄한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이렇게 장점이 많지만 호두에도 단점이나 주의할 점이 존재한다는 사실 당연히 알아두셔야겠죠. 가장 큰 단점 중 하나는 칼로리가 높다는 거예요. 대략 백지당 650kcal 정도라고 하는데 이건 생각보다 꽤 높은 수치예요. 물론 백지를 한 번에 드시는 분은 많지 않을 거지만 견과류가 양에 비해 칼로리가 높은 편이라 적당히 먹는 게 정말 중요하답니다. 아무리 몸에 좋다 해도 과다 섭취하게 되면 체중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드물게 설사 같은 위장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으니까 유의하셔야 해요.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이에요. 호두를 포함한 견과류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은 목이 부어오르거나 두드러기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런 분들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신장 결석이 있으신 분들도 호두 섭취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호두에는 옥살산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신장 결석의 위험을 높이거나 이미 있는 결석이 악화될 수도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따라서 병원에서 의사와 상담 후에 섭취 여부를 결정하시는 게 가장 좋겠죠. 출혈성 질환의 위험이 있으신 분들도 조금 주의를 기울이셔야 돼요. 오메가-3 지방산이 피를 맑게 해주고 혈액순환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지만 반대로 출혈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보고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 혈액 응고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전문의와 상의해 보시길 권장드려요. 그럼 호두는 어떤 분들에게 특히 좋을까요? 인지 기능 향상이 필요한 분들, 예를 들어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이 감퇴한다든지 치매를 예방하고 싶다든지 혹은 공부나 업무에 집중도가 필요한 분들께 호두가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어요. 호두에 포함된 비타민 E, 오메가-3 지방산, 폴리페놀 등이 뇌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심장 건강이 걱정되는 분들, 콜레스테롤 수치를 관리하려는 분들에게도 좋습니다. 또한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완화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해요. 영양소가 제대로 공급되고 몸 상태가 좋아지면 우리의 기분도 조금은 더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겠죠. 물론 아예 안 드시는 게 좋은 분들도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드시면 안 되고요. 신장 결석이 이미 있는 경우에도 주치의와 상담해야 해요. 출혈성 질환 위험이 있거나 혈액 응고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도 주의해야 하고 혹시라도 혈액 관련 약물에 와파린 등을 복용 중이라면 전문가와 상의 후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편 호두는 언제 먹는 게 좋을까?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사실 정해진 법칙은 없지만 아침에 호두를 먹으면 하루를 시작하는 뇌 기능과 에너지를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침에 섭취한 오메가-3 지방산과 단백질, 폴리페놀 등의 영양소가 오전 시간부터 두뇌를 깨우고 전반적인 집중력이나
기억력을 끌어올리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직장인이나 학생분들은 아침 식사에 호두를 조금 곁들여 보시면 어떨까요?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샐러드 위에 뿌려 먹거나 시리얼이나 오트밀과 함께 곁들여 먹는 방법도 있어요. 요즘에는 호두를 잘게 부숴서 요거트 위에 뿌려 먹는 분들도 많다고 하죠. 호두 속 오메가-3 ALA-알파리놀렌산은 30지 정도만 먹어도 약 2.7g를 섭취할 수 있다고 해요. 이 수치는 꽤 높은 편이기 때문에 매일 적당히 호두를 섭취해주면 뇌와 심장,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루에 너무 많은 양을 한꺼번에 드시면 칼로리가 높아서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모든 음식은 적당량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그리고 호두를 먹는 또 다른 재미있는 방법 중 하나는 호두를 가볍게 볶아서 간식으로 즐기는 거예요. 생호두도 물론 맛있지만 살짝 구워주면 특유의 고소함이 더해져서 풍미가 한층 깊어지거든요. 기름을 따로 두를 필요는 없고요. 프라이팬에 중약불로 살살 볶아주면 금방 고소한 향이 올라옵니다. 다만 너무 과하게 볶으면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으니 살짝만 볶아서 바로 드시는 게 좋아요. 혹은 간편하게 전자레인지에 짧은 시간 데워 먹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호두는 베이킹 재료로도 많이 쓰이죠. 빵이나 머핀, 쿠키를 만들 때 잘게 다진 호두를 넣으면 식감도 살아나고 영양도 업그레이드할 수 있어요. 다만 베이킹 제품 자체가 설탕과 버터가 많이 들어갈 수 있으니 건강을 위해서는 너무 자주 드시거나 많이 드시지 않는 게 좋겠죠. 호두와 함께 과일 샐러드를 만들어도 좋고 식사 대용으로 스무디나 쉐이크에 갈아 넣는 것도 좋습니다. 상큼한 과일과 호두가 만나면 영양도 다양해지고 맛도 훌륭하거든요. 그렇다면 호두를 얼마나 먹어야 하루에 필요한 영양소를 잘 챙길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는 하루 30지 정도면 충분하다는 이야기가 많아요. 30지라고 하면 대략 손바닥에 올렸을 때 한 줌 정도의 양인데 이 정도만 매일 꾸준히 드시면 큰 무리 없이 호두의 핵심 영양소를 얻을 수 있답니다. 그러나 개인의 체중, 식습관, 알레르기 유무, 기저질환 등에 따라 적절한 섭취량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니 본인에게 맞는 양을 확인해 보는 게 좋겠죠. 혹시 호두를 자주 드시면서 나는 호두가 잘 맞는 것 같아 하고 느끼시면 다른 견과류도 함께 시도해 보셔도 좋아요. 편식보다는 다양한 견과류 아몬드, 캐슈넛, 피스타치오 등을 함께 섭취하면 영양소도 좀 더 다양하게 채워질 수 있거든요. 물론 호두는 그 중에서도 오메가-3가 풍부하다는 점에서 두드러지지만 다른 견과류에도 나름의 장점들이 있으니까요. 아침에 먹는 호두가 좋다는 이야기가 있듯이 호두는 하루 중 어느 때 먹어도 큰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늦은 밤에 뭘 자꾸 먹고 싶을 때 과자 대신 몇 알의 호두를 먹는 게 훨씬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중요한 건 적당한 양을 지키는 것이니 한 번에 너무 많이 먹지 않도록 조절이 필요해요. 또 되도록이면 소금이나 설탕이 첨가되지 않은 생호두나 무첨가 호두를 선택하시는 게 건강에는 더 이롭겠죠. 호두가 다 좋은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대부분의 사람이 적정량을 섭취한다면 호두가 가져다주는 이점이 훨씬 더 클 거예요. 뇌 건강, 심장 건강, 항산화 효과, 기분 개선 등 다양한 긍정적인 작용을 기대할 수 있으니까요. 게다가 호두는 먹는 방법도 다양하고 맛도 좋고 슈퍼마켓이나 온라인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어서 접근성도 높습니다. 평소에 간식이나 식사 때 조금씩 챙겨 먹는 습관을 들이시면 어느 순간 몸이 조금씩 좋아지는 느낌을 받을지도 몰라요. 저는 개인적으로 호두와 꿀을 같이 곁들여 먹는 걸 좋아하는데요. 견과류 특유의 고소함에 달콤함이 살짝 더해지니까 마치 디저트를 먹는 것 같은 기분이 들죠. 하지만 단 음식을 줄여야 하는 분이라면 꿀이나 시럽은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미 말씀드렸듯이 혹시 알레르기가 있거나 특별한 질환이 있다면 무리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호두는 그 자체로도 풍부한 영양을 지니고 있지만 다른 건강한 음식들과 함께 드시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시금치나 브로콜리 같은 녹색 채소, 과일, 곡류와 함께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시면 영양소가 상호 보완되어 훨씬 더 건강해질 수 있답니다. 매끼 식사에 샐러드를 곁들일 때 호두를 추가하거나 아침에 드시는 오트밀이나 콘플레이크에 호두를 곁들여 보세요. 또 점심 도시락에 곡물밥과 함께 견과류를 챙겨 넣어보는 것도 좋은 습관이 될 거예요. 호두가 유방암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오메가-3 지방산이 종양 증식을 억제하는 데 일정 부분 관여할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음식 한 가지로 모든 질환을 완벽히 예방할 수는 없겠지만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호두가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생리활성을 띠고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스트레스와 우울감 완화에도 호두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는 내용도 흥미로운데요. 지방산의 균형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뇌 기능과 호르몬 합성에도 영향을 미치니까 심리적으로도 조금씩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호두 한 알 먹는다고 단번에 우울감이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건강한 식습관과 함께 꾸준히 섭취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지는 순간이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호두는 작지만 정말 많은 가능성과 영향을 품고 있는 보물 같은 견과류입니다. 뇌 건강, 심장 건강, 항산화 효과, 심지어 기분 개선까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니 오늘부터라도 식단에 호두를 살짝 더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또 혹시 알레르기나 특정 질환이 있으시다면 호두 섭취 전에 전문가와 반드시 상담하시고요. 그 점만 조심하시면 호두가 준 선물을 여러분도 충분히 누리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호두의 다양한 효능과 주의사항에 대해 이야기해봤는데요. 조금 길었지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요. 역시 어떤 음식이든지 나에게 잘 맞고 적정량을 지키는 게 최고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호두의 고소한 맛과 풍부한 영양, 그리고 뇌와 심장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까지 한꺼번에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에 더 알찬 정보로 돌아올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끝으로 호두를 보관할 때는 서늘하고 건조한 곳, 직사광선을 피해 밀폐 용기에 넣어두면 더욱 오래도록 맛있게 즐길 수 있어요. 특히 여름철에는 냉장 보관을 추천드립니다. 호두가 조금 눅눅해지거나 떫은 맛이 날 때는 오래 두어 신선도가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으니 그럴 땐 과감히 교체하는 게 좋습니다. 좋은 호두를 잘 보관해서 매일매일 건강한 간식으로 활용해보세요.